키즈 멜라토닌을 아이가 먹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6세 아이래요. 9시부터 잠잘 준비하고 스마트폰 가급적 안 보게 하고 또 누워서 책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잘하고 계시나 봅니다. 10시에서 11시면 잠들고 잠들기 전에 뭐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TV 안 보도록 노력하고 문제는 10시에서 11시에 자는데 새벽 2시나 5시 정도에 2번씩 깨는데 걱정이라서 아이가 왜 깰까 고민하다가 미국에 보면 키즈 멜라토닌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먹이려고 하니까 막상 아이가 6살이니까 괜찮을까라고 해서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울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아이들이 새벽에 깨서 막 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요. 저희가 우리를 이거를 야경증.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일어나서 막 말도 하기도 하고 두리번 거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거실로 나가서 뭐 서성거리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떼쓰고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화장실도 다녀올 수도 있고요. 가서 물도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기억을 못해요. 목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아이들의 경우에 흔히 6살이면 제일 많이 목류병이나 야경증이 나타날 시기 아니면 혼돈각성이라고 그러세요. 팔은 들고 약간 소리도 지르는데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이거를 목류병은 일어나서 걷는 걸 말하고 이거를 혼돈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사건 수면의 일종인데요. 혹시 아이가 아침에 깨서 자기가 가렵고 로션을 발랐던 걸 다 기억한다면 정말 각성이죠. 내가 정말 뭔가 불편해서 깨서 그냥 가렵고 엄마한테 어피했으니까 로션 발라달라고 한 걸 거예요. 정말 물을 먹고 싶어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 걸 겁니다. 정말 그건 이유 없이 깬 걸 거예요. 꿈을 기억해요? 그러면 악몽. 꿈을 기억 못해요? 불안하고 막 울고 떼쓰고 이러는데 이러면 야경증.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방에서 걸어서 나가요. 목류병. 침대에서 그냥 자는 곳을 막 뒤척이고 움직이는데 기억을 못해요. 혼돈각성. 이런 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이 나이 때 되게 나타났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을 봤거든요. 부모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한 30-40%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되게 목류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나타날 때와 안 나타날 때가 있는데 나타난다면 되게 낮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목류병이나 혼돈각성은 우리가 깊은 잠일 때 뇌가 유전적으로 각성도가 높은 거죠. 각성도가 높다라는 건 쉽게 깨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작은 자극을 쉽게 깨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극을 줘도 잘 못 깨거든요. 근데 각성도가 조금 높으니까 이렇게 깊이 자는 데는 어버가도 몰라야 되는데 자극을 주면 뇌는 깨지도 않고 그 약간의 각성이 높은 것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나타납니다.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많고 학교 가서 막 부딪혔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자더라도 각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원래 각성도가 높은데 거기다 더 높아지니까 깊은 잠일 때 몸은 자는데 뇌는 살짝 깨니까 무의식 중에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기억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기억될까요?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어른들이 불면증의 원인과도 똑같습니다. 낮잠을 너무 많이 잤거나요. 스마트폰 보이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재미없는 책, 동화책 읽어주거나 잘 때 인형이나 캐릭터를 그 시간에 딱 주고 내가 인형을 안고 있으면 자는 시간이라는 걸 습관을 만드는 거죠.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약을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불면증이 문제되는 사람들은 되게 주의력 결핍장애인 ADHD가 있는 아이들이나 굉장히 뇌가 흥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흥분을 잘해요. 뇌에 손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뇌 손상이 있는 아이들, 지체 장애가 있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정말 불면증이 어른만큼 잘 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아용 멜라토닌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내년에 아마 출시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들이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멜라토닌 연구나 이런 약물 연구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약을 먹여야 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사거나 아까 그 키즈 멜라토닌 이런 거는 한 2시간이면 몸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약효가 2시간밖에 안 가니까 이런 경우는 약효가 짧은 거는 소아들한테는 중간에 깰 때는 사실 속방염은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확신을 못 드리는 게 소아들이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별 효과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속방염은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가 질문이잖아요. 보통은 3세 이상에서만 먹게 합니다. 3세 이전에 멜라토닌 복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안전하게는 5세 이상부터 복용을 시켜요.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1mm에서 2mm 정도로 합니다. 예, 속방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1mm, 1mm부터 주시라고 해요.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효과가 두 가지거든요.
잠자는 리듬 조종하느냐. 멜라토닌 9시에 먹게 되면 속방염 같은 경우는 9시 반이나 10시에 자는 사람을 바뀌어요. 우리 뇌에서는 수면을 관장하는 세포들은 멜라토닌이 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내 건지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그러니까 일단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지니까 잠자는 신경들이 반응을 해요. 자야 되네, 준비하자, 생체시계 끄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교정할 때는 0.12mm면 충분합니다. 연구에서는요. 0.1mm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멜라토닌 먹으면 잠을 잠깐 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면 효과. 약간 나른해지고 졸리거든요. 그 효과는 대개 1mm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인면 효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mm 이상이면 됩니다. 멜라토닌 부작용 있죠? 먼저 먹으면 두통이 생겨요. 속이 미식거려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침에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해요. 두통이 오죠. 졸음이 많아요. 낮에 오전 내내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온을 좀 낮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마른 사람,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체온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멜라토닌 복용하면 꿈꾸는 잠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